평생 참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참았고, 힘들 때도 참았고, 서러울 때도 참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남편 때문에 참고, 체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 누군가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자식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은, 누군가 찾아줄 때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삶 전체를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품위 있게 늙는 법. 단 9가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위로의 철학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황제와 노예와 철학자, 신부는 달랐지만 그들이 찾아낸 답은 같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오지 않는다.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세월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신호를 보내고 세상은 조금씩 나를 구석으로 밀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시간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이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하고 곧 사라진다.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늙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하면서 늙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월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자존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계단을 혼자 오르는 것, 가방을 혼자 드는 것,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의지는 타오르다 꺼지지만 습관은 조용히 당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흔한 고통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하루가 좋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고 손자가 안아주면 살 것 같고 외면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노예로 태어나 평생 채찍을 맞으며 살았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잃었다고 말하지 마라. 돌려주었다고 말하라. 사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곁에 있다가 내일은 떠납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평화를 맡기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평화는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나이가 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러는 게 원래 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이 쌓이면 결국 내가 사라집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선을 이해합니다. 선을 긋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동안 당신의 선 없음을 이용해온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노년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눈을 뜨면 이미 머릿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서운했던 말을 반추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생각이 떠오를 때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또 그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더 잘 살게 해주는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인가. 모든 생각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6번째 원칙입니다. 매일의 목적을 만드십시오. 목적 없는 노년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누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텅 비어버립니다.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오래된 책을 꺼내 읽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실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이유 하나, 그것이 노년을 지탱하는 닻입니다. 7번째 원칙입니다. 경제적인 삶을 정리하십시오. 돈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혼란은 의존을 낳고 의존은 굴욕을 낳는다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보험이 뭔지 모르고 매달 무엇이 나가는지 모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내가 쓰는 것, 내가 갚아야 할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정리된 살림은 안도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살림은 매일 아침 두려움입니다. 8번째 원칙입니다. 덜어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깨닫습니다. 쌓아온 것들이 짐이 된다는 것을. 물건만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의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 이미 끝난 기대, 이것들도 모두 무게입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적게 필요할수록 나를 흔들 수 있는 것도 적어집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품위를 지키십시오. 그것은 내면의 자유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세상은 조금씩 당신을 가볍게 봅니다. 자식이 어린아이 다루듯 말하기도 하고 무시하듯 지나치기도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빅토르 프랑클은 말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단 하나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내면에서만큼은. 평생 참고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느끼십니까? 그 서러움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정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세월을 받아들이고 몸을 지키고 감정적으로 자립하고 선을 긋고 생각을 다스리고 매일의 목적을 찾고 살림을 정리하고 덜어내고 품위를 지키는 것. 이 9가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알면 됩니다. 누가 전화하든 안 하든, 누가 찾아오든 안 오든 내 삶의 품위를 지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비로소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